자, 오늘은 이제 등비수열, 이 앞전 시간까지 등비수열에 대해서 일반항과 뭐 등비중항 같은 거 배웠었죠? 오늘은 등비수열의 합관원 공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당연히 등차수열에서 우리 합관원 공식이 있었잖아. 등비수열도 합관원 공식이 있대. 우리가 합관원 공식은 이거 두 개만 잠깐 알아놓으면 등차수열 하면 등비수열 말고 다음에 배울 이 시그마에 대해서만 좀 알고 있으면 쉽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꼭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. 많이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야지 쉬운 것이지 그냥 가만 앉아있으면 이 공식만 외우면 쉬운 거 절대로 세상에는 공짜는 없어요. 특히 공부에 한해서 꼭 기억하세요. 자, 갑니다. 등비수열이야.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면 R이 1이 아니면요 SN은 1-R분의 A 곱하기 1-R의 N승 또는 1-R분의 죄송합니다. 이렇게 되겠네요. 고모분자에다가 마이너스 곱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이너스 1을 그러면 R-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때는 R이 1보다 작을 때, 이때는 마이너스를 봐야 쌓일 때, 이때는 어쨌을 때 R이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, 그랬을 때 써보면 좋아요. 그 다음에 R이 1이면 SN은 얼마가 되냐면 이거 N의 첫째 항이 A라고 했기 때문에요. 이거 NA입니다. N 곱하기 A.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유는 어렵지 않아요. 자, SN. SN이라는 것은 이거죠. 첫째 항 플러스. 두 번째 항이 AR이죠. 세 번째 항이 AR의 제곱입니다. 띠리릭 해가지고 마지막 번째 항이 AR의 N-1번째 항. 이게 N번째 항입니다. 그죠? 요놈의 합을 구할 때 양변에다 뭘 한번 곱해보냐면 R을 곱해. 이 규칙성이 R을 계속 곱해서 만들어진 거잖아. 그래서 R을 곱해볼게요. 그러면 R 곱하기 SN은 얼마가 되냐면 A에다 R 곱하니까 AR이죠.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니까 AR이 제곱 나오고 의미 같네. 의미 좋은 거. 좋아. 계속 작했죠. AR의 N-X까지 같아. 플러스 여기다 R을 곱했으니까 AR의 N승 이렇게 되겠죠. 그러고 나서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볼 거예요. 빼주면 1-R 곱하기 SN은 맞죠? SN은 공통으로 묶을 수 있으니까 A 사라집니다. A 사라지죠. 여기 A 있고 여기 AR의 N승이 있으니까 A로 묶어주면 A 곱하기 1-R의 N승이 이렇게 되겠죠. 자, R이 1이 돼버리면 안 되겠죠. R이 1이 돼버리면 이거 0이 돼버리니까 안 되잖아. 그래서 R이 1이 아니면 R이 1이 아니면 나눌 수가 있죠. 뭘로? 1-R로 나눠주니까 1-R분의 A 곱하기 1-R의 N승. 여기는 항의 수가 되네. 항의 수. S100이면 R의 100이 된다는 이야기야. S1000이면 이것도 R의 1000승이 되겠죠?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. 선생님 R이 1이면 어떻게 돼요? 왜 까치면 제곱씩 나왔을까요? S1은 어떻게 되냐면 R이 1이면 이렇게 쓸게요. R이 1일 때는 SN은 첫째 항도 A, 두 번째 항도 A, 세 번째 항도 A, N번째 항도 A인데 이게 몇 개가 있어? N개가 있잖아요. N개가. N항이니까. 그래서 NA가 됩니다. 이렇게 해서 등비수열 합관원 공식을 유도를 한번 해봤습니다. 어렵지 않게 충분히 할 수 있죠.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. 자,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나. 자, 뭐라고 나와있냐면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. 첫째 항이 A고요.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이 있어요. 이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한번 구해볼래? 라는 이야기. 쉬워. 다 여러분들이 직접 공식 몰라도 돼. 솔직히 난 선생님 저 공식 안 해볼래요 한 사람들은 해도 돼요. 되기는. 근데 좀 복잡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기가 좀 어려울 것이고요. 쉬운 문제들은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. 공식 안 해도. 하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다양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공식을 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외우기 싫다고요? 예, 알았어요. 외우지 마세요. 당연히 공식을 안 외우면 당신들 성적 그냥 비례하지 않을까요? 많이 외우면 외울수록 당연히 성적은 더 낫겠지. 못 외운 사람보다 더 낫겠지. 왜 더 문제를 많이 풀 수가 있을 거니까. 그죠? 자, 갑시다. 근데 이거 일일이 다 쓸까? 아니, 다 안 쓸래. 그냥 나 공식 여러분들 다 외웠다는 가정하에서 할까요? 싫다고요? 네. 이렇게 합시다. 시간이 없어. 그냥 갈 거야. 등비수열의 합 SN은 얼마? 1-R분의 A 곱하기 1-R의 N승이란 기로 이렇게. 그러면
첫째 항이 얼마? A가 2, R이 3분의 1이래. 이때 뭘 구해라?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S5 한번 구해볼래? 라는 거예요. 그러면 공식에다 대입하면 1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첫째 항 2 곱하기 1 마이너스 얼마? 3의 몇 승? 5승분의 1 이렇게 되겠죠. 이게 답입니다. 그러면 주어진 식은 3분의 2분의 2 곱하기 1 마이너스 3의 5승이면 3, 3, 9, 9, 9, 81 243입니까? 243분의 1이 되겠죠. 이건 얼마니? 2분의 2 이렇게 2분의 6이니까 3 나오니까 3 자, 3 곱하기 1 마이너스 243분의 1이 나오죠. 계산은 여러분들은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십시오. 3 마이너스 581분의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. 곱하니까 3, 여기 곱하니까 3, 8에 24, 3에 되는 건 81 맞죠? 답은 81분의 3 곱하기 3, 8에 3일은 4, 3, 8에 242가 답이 되겠죠. 오케이? 오케이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. 첫째 항부터 제3항까지 합이 26이라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.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다면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만 알고 있다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랍니다. 자, 갑니다. 달려갑시다. 첫째 항부터 3항까지 S3가 26이라고 주어졌고요.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6항까지 합이 728이래요. 이때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등비수열의 합을 한번 구해볼래라는 문제. 아이고 알죠. 뭐만 알면 돼요. 등비수열의 합은요. 첫째 항이나 공비 알면 구하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주어진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 뭘 구해야 된다? 첫째 항과 공비를 한번 구해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래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또 써먹을 거야. 써먹읍시다. 알잖아 공식. S는 얼마라고? 1-R분의 첫째 항 곱하기 1-R의 N승 알고 있잖아. 그래서 먼저 공식을 여기다 딱 써놓읍시다. S는 얼마요? R분의 1-R분의 A 곱하기 1-R의 N승. 이게 Sn. S3가 조립됩니다. N 대신 3만 대입할 거야. 1-R분의 얼마? A 곱하기 1-R의 3승 이렇게. 그 다음에 N 대신 이게 얼마라고? 26이라고. 두 번째, 여섯 번째 항 S6는 1-R분의 얼마? A 곱하기 1-R의 6승이 꼬맸네? 위에 거랑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. 그래서 1-R분의 얼마? A 곱하기 1-R의 3승 곱하기 1+R의 3승. 얘가 얼마? 728이라고. 이렇게. 근데 여기는 얘가 26이라니까요. 26 곱하기 1+R의 3승이 728입니다. 728을 뭘로 나누냐면 26으로 나눕니다. 이렇게 나누면 얼마요? 2에다가요 2, 6, 12, 2에서 52 아닙니까? 여기 그 다음에 여기 2, 0, 8, 208 28 68에 48 2, 8에 16 16, 20 맞네 28 그러면 1+R의 3승이요 28 그러면 R의 3승은 얼마? 27. 그럼 R은 얼마니? 3이죠, 3. R은 3. R이 3이면 여기다 대입시켜주면, 어이구야, 얼마야? S3는 대입해주니까요, 마이너스 2분의 1-3분의 A가 얼마인지 모르고요,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7. 오. 얘가요, 26이래요. 이렇게.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26이니까 플러스 이렇게 해서 플러스가 되겠죠. 이게 마이너스 26입니다. 이렇게 해서 플러스 몇 분씩 14. A는 얼마? 2가 되죠. 이렇게. 따라서 SN은 얼마 들어? SN은 R-1분의 3, R이 3이었었죠?
1-r이나 r- 똑같았어. 3-1분의 2분의 첫째 항이 얼마라고? 2 곱하기 얼마? r이 3이었죠? 3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. 즉 3의 n승 마이너스 1이 된대요. 맞는가 볼까? 3 대입해봐. 27 마이너스 1, 26 나왔죠? 오케이. 그래서 답은 3의 n승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원리합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리합계. 원리합계는 이제 여러분 적금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. 원리합계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것을 원리합계라고 해요. 한문이라 좀 어려운데 원리합계는 몰라도 돼. 어떻게 이자를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 되는 건데 그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공리법과 단리법이 있습니다. 요즘 예전에 저희 때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뭘 계산을 많이 해줬냐면 실은 공리법을 많이 했어요. 지금도 시험에는 공리법밖에 안 나와. 근데 이제 실생활에서는 요즘은 공리법을 쓰지 않고 단리법을 더 쓴다네. 왜? 단리법 이자가 훨씬 적거든. 근데 시험에는 공리법이 잘 나오니까 공리법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가겠습니다. 아까 지금 이야기한 대로 원리합계가 뭐라고?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. 원금, 원자, 원금 원자, 이자 이자라고 생각하면 돼. 한자를 나도 잘 모르겠어요. 자, 맞아요, 맞기는. 자, 원리합계, 원리합계는 뭐란 거를? 원금, 여기 원자.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원리합계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 다음에 복리법이랑 단리법이 있는데 단리법은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집어넣었으면 이 100만 원에 대한 이자만 계속 붙는 거야. 1년에 1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1%라면 이제 만 원이죠. 올해도 만 원, 내년에도 만 원, 그 다음에도 만 원이 붙는 것을 단리법이라고 해요. 복리법은 뭐냐면 이자에다가 원금에다가 이자를 합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생각을 해줍니다. 조금 더 많습니다. 이자. 그래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그 합계액을 그 기간, 그 다음 기간에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 방법을 복리법이라고 이야기해요.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00만 원을 딱 집어넣었어. 이자가 1%라고 합시다. 그러면 101만 원이 1년째 돼요. 요놈이 원금이 되는 거예요. 요놈에 대한 또 이자를 1%를 주는 거예요. 그러면 102만 1,000원이 되겠지. 이런 식으로. 요놈에 대한 이자. 이제 요놈이 원금이 되는 겁니다. 원금이. 처음에는 원금이 얼마냐면 100만 원이 원금이었어. 그러니까 1년이 딱 지나니까 만 원이 붙었어. 단리법은 지금 1년이 지난 후에도 또 이자는 만 원밖에 안 붙어. 근데 요놈은 이 만 원에 대한 또 이자도 또 붙는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적지만 연수가 계속 길어지면요, 복리법이 돈이 엄청나게 커집니다. 뭐 투자를 할 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복리법 때문에 그래요. 복리법을 계산하면 커집니다. 굉장히 커져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투기는 아닙니다. 투기는 안 되고요. 투자를 꼭 하셔야 돼요. 자, 여기에 관련된 문제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. 이게 무슨 말인지,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지금 알아보라는 이야기야. 자, 이건 이 그림을 잘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요. 돼요. 봅시다. 연이율이 R이고요.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일정한 A원을 N년 동안 적립할 때 이 N년 말까지 적립 금액의 원리합계를 한번 구해볼래? 라는 문제야. 볼게요. 자, 갑니다. 내가 연초에
1년 초에 얼마를 저축을 할 거냐면 A온을 그러면 돼. 매년 초에 1년 초 2년 초 3년 초 그래서 띠리리 와가지고 N년 초 N년 말까지 한번 봅시다. 이렇게 내가 이 1년 초에 A온을 접근을 하게 되면 2년이 되면 1년이 딱 지나 2년 초가 되면 딱 1년 되는 거죠. 이자가 얼마가 붙냐면 A 곱하기 요 돈에 대한 R프로가 붙어요. 즉 A 곱하기 1 플러스 R 이렇게. 오케이? 그 다음에 또 이 돈에 대한 R프로가 붙기 때문에 자 1년이 더 지났어요. 그러면 원금이 1 플러스 R이 돼.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되고 여기다 이 돈에 대한 이자만큼이 붙어요. 곱하기 R 이렇게. 그러면 이 식은 A 곱하기 1 플러스 R을 공통으로 묶어주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됩니다. 1년이 지나면 A 곱하기 1 플러스 처음 1년 초에 집어넣었던 이 돈이 되는 거야. 이런 식으로 따지면 3년 초에는 이거 됐고 짠 N년 초가 되면 얼마가 될까요? 3년 초일 때 제곱이니까 N년 초일 때 N-1 그 다음에 N년 말이 되면 N년 말까지 적립금액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돈은 자 A온을 입금을 시켜주면 이 돈은 N년 말이 되면 1 플러스 R의 N승이 됩니다. 이렇게. 여기까지 가능? 오케이. 그 다음에 또 2년 초에 또 나는 A온을 적금을 할 거란 말이야. 이렇게. 이 돈은 3년 초가 되면 또 이거 1년 지났으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되겠지? 이렇게. 이런 식으로 쭉 와서 보면 N년 말이 되면 이 돈과 이 돈의 차이점은 1년 더 저축을 적금을 했냐 안 했냐 그 차이네. 이자가 한 번 덜 붙어. 그래서 A 곱하기 얼마? 1 플러스 R의 N-1승이 이렇게 됩니다. 오케이? 오케이. 3년 초면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. A가 되면 A라는 금액 적금을 시켜주면 이 돈은 N년 말이 이날을 기준으로 한다면 N-2년간 저축을 하게 되는 꼴이 돼요. 그래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-2승이 됩니다. 이렇게. 마지막 쭉 이런 식으로 쭉 올 거란 말이야. N년 초에 마지막 내가 적금을 하겠죠. 이렇게. 적금을 하게 되면 N년 말이 되면 이건 딱 1년간 저축을 한 꼴이 되기 때문에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되겠죠. 이렇게. 야 이거 더 해라니까. 너희가 한번 더 해볼래? 이 공식 이걸 내올라가지 마. 등비 수열이 확보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그 공식에다 대입하면 된단 말이에요. 공비 R이 얼마가 됩니까? 1 플러스 R이 되겠죠. 1 플러스 R, 1 플러스 R의 제곱 1 플러스 R씩 계속 9배 나갔잖아. 그래서 이러면 합을 SN이란다면 SN은 얼마? 1 플러스 R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이 얼마야? A 곱하기 1 플러스 R. 이놈을 첫째 항으로 봅시다. 그래야 맞겠죠? 이렇게 가져가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R 이렇게 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R의 몇 승? 항의 수. 이거 항이 몇 개야? 1부터 N승까지니까 N승이 되겠죠. 마이너스 1. 이렇게 약분되니까 결과는 얼마? R분의 A 곱하기 전개시켜주면 1 플러스 R의 N 플러스 1승 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R 되겠죠. 이렇게. 이게 매년 A온씩 적금했을 때 N년 후에 적립금액이 됩니다. 이게요. 10년, 20년, 30년 되면 돈이 커져요. 이게 이제 뭐냐면 복리법. 시험에서는 이 복리법이 잘 나와요. 오늘 여기까지.